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거주지 중앙공원에 나왔습니다. 밖에서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사주 토크긴 하지만 여러가지 중요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요즘에 조심하라고 하는데 그거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 5천만원 날렸어요. 5천만원. 보이스피싱으로 5천만원을 날렸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날렸냐면 휴대폰 보고 헬살론이잖아요.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한 2천만원 정도만 필요했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생년월일 씨하고 전화번호를 딱 쳤거든요. NH저축은행에서 전화가 와갖고 당신 신용으로는 그 4%면 해줄 수 있다 그랬대요. 근데 자기가 그걸 올리니까 OK저축은행에서도 오고 어디서도 오고 계속 오는데 다른 데에서는 10% 넘는 고금리밖에 적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NH저축은행에서만 4%로 해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겠다 그랬더니 앱을 깔으라 그랬대요. 그래서 앱을 깔고 진행을 했는데 5천만원 사기 당했습니다. 어떻게 사기를 당했냐면 그 사람이 뭐 신용이 약간 부족하니까 현금을 찾아가지고 사람을 보내면 거기에다가 이제 현금을 예치시키면 신용도가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저하고 친한 친구도 바보가 아니니까 집에 와가지고 NH저축은행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거기다 전화를 한 거예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뭐 NH저축은행에 무슨 상무라는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해서 연락을 왔는데 이게 맞냐 하고 확인을 했는데 맞다 그랬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앱이 깔려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전화하는 걸 거기서 다 받아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전화하는 걸 그 중국에 있는 그쪽에서 다 청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앱이 깔린 순간 완전히 다 도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무슨 금융기관에 전화하든 어디 전화하든 거기서 전화를 딱 받아가지고 답변을 줘요.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한 대밖에 없잖아요. 그 오피스텔 같은 데 사는데 자기 전화 따로 있는 사람 있나요? 그냥 스마트폰 한 대 갖고서는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자기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저축은행에다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물어봤는데 그거를 중국에서 받은 거예요. 중국에 있는 사기 집단에서. 그 친구는 꼭 믿었고 그것을 감쪽같이 속아가지고 5천만원, 현금 5천만원이 하루아침에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현금을 예치시키면 신용도가 올라간다 그랬대요. 그러면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5천만원 한 방에 5천만원이 날라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세상 아니에요? 그 친구가 좀 어리숙한 친구가 아니에요. 상당히 꼼꼼하고 똑똑한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저래도 넘어갈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내가 전화를 해봤잖아요. 현금을 빼갖고 예치를 하면 신용도가 올라가서 대출을 해준다는데 그게 맞는 거냐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거기에서 맞다고 한 거예요. 중국에 있는 그 사기 집단으로 전화가 딱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NH저축은행에 전화했을 때 뭐 띠리릭 울리는 그런 신호음소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여자애가 아주 친절하게 딱 받으면서 맞다고 그렇게 하면 신용도가 올라가서 대출이 될 거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갖고 조금만 더 입금하면 된다, 조금만 더 입금하면 된다 이렇게 하다가 5천만 원을 입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날려먹었어요. 여러분들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사기가 워낙 극성을 부리고 있으니까 자신의 개인 재산을 이렇게 허무하게 날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사기 당하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요, 이 사기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못은 뭐냐면 상대방을 믿었다는 거.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을 믿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아주 자기 자신을 경계하고 남을 의심하고 이런 경계가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믿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도 많이 빠지고 사기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사귀어 보잖아요. 그러면 서로 교감이 돼요. 교감이 된다는 얘기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물론 사무적인으로 만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회사 생활하면서 거기서 만난 사람하고 친해진다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느끼거든요. 특히 나이 들어가지고
뭐 인간적으로 서로 교감을 하면서 이렇게 친해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지나치게 의심이 많다거나 아니면은 막 지나치게 경계한다거나 이런 사람은 친해질 수가 없잖아요. 인간성 자체가 좀 깨끗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만나가지고 같이 서로 어울리면서 친해지고 깊이 이제 교감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사기꾼들 표적이에요. 인간성이 아주 깨끗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기꾼의 표적입니다. 내가 사기를 당했다는 건 뭐예요? 멍청한 사람들 아니냐, 생각을 어떻게 엉뚱하게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껴본 바로는 그래요. 예전에 제 친구 한 명이 종교단체 빠져가지고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잠깐 있다가 나왔었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제가 만났던 여러 단체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인간성 좋고 근사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단체에 있던 사람들. 제가 지금 기억을 해보면 가장 그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 참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 여러 가지 사기를 당한다든가 사이버 종교 같은 데 빠진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주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운으로 봤을 때 기축월입니다. 올해에는요 천간지지가 토기운이 들어오는 달이 1월달 기축월이 있고 무술월이 있어요. 10월달이 무술월입니다. 1월달하고 10월달에 이렇게 천간지지가 토기운이 들어오잖아요. 이럴 때를 조심하셔야 돼요. 1년운에서도요 천간지지가 토기운이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2018년도가 무술년이었죠. 그때가 천간지지가 토기운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대운을 한번 보세요. 토기운이 위아래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때는 어떠냐? 대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천간지지가 토기운만 들어오는 때가 대체적으로 안 좋아요. 왜 안 좋으냐? 원래 그 토기운이라는 기운 자체가 위아래로 강하게 들어올 때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거는 용신귀신에 다른 것이고 내가 만약에 토기운이 용신운이다 그럼 좋은 거 아니냐, 용신운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맞긴 맞는데 하여튼 대체적으로 안 좋아요, 사람들마다. 그리고 이 월운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번 달이 기축월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일이 안 풀리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 사람이 꼭 기신운이 토기운이라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내 사주에 토기운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토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면 기신운으로 작용하니까 물론 안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특별히 이 토기운이 용신운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위아래로 토기운이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안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1월달하고 10월달을 조심하셔야 돼요. 제 이번 달만 해도요 5천만 원 날린 그 친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뭐 일이 안 풀린다 안 된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사주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내 사주에 토기운이 강하다든가 아니면은 토기운이 강하진 않더라도 그게 나한테 용신운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번 달하고 올해 10월달 토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기호의 사주 토크, 겨울인데도 날씨가 좀 약간 풀렸습니다. 근처에 있는 부천 중앙공원에 나와서 촬영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